급행열차. 대학 시절 나는 지방에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볼일 때문에 서울에 갈 일이 있어 역홈에서 급행열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뒤 상행열차가 도착합니다. 안내방송이 울려 퍼져 나는 별 생각 없이 열차가 들어오는 쪽을 바라보았다. 대개 안내방송이 나오면 열차가 이미 보일 무렵일 텐데 보이지 않았다. 어라? 하고 당황해하고 있는데 선로 두 개 사이 중앙 낮은 부근에서 무언가 둥근 게 날아오고 있었다. 저게 뭘까 싶어 한참을 바라보고 있자 그것이 점점 다가왔다. 사람의 머리였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나쳐갔지만 분명 머리였다. 한쪽 눈이 튀어나와 있는 것까지 정확히 보였다. 떡하니 입을 벌린 채 그 머리는 그대로 서울 쪽으로 달려갔다. 아니, 날아갔다고 해야 하나. 너무 황당하고 비현실적인 광경이었지만 그건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생겼었다. 그렇기에 더 어안이 벙벙해서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잠시 뒤 불현듯 안내방송이 나왔다. 서울행 급행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걸음 물러나 주십시오. 장난감 가면. 기분 나쁜 잠꼬대. 벌써 그녀와 동거를 한 지도 몇 년이 지났다. 최근 들어 한밤중 자고 있던 여자친구가 말을 걸어오곤 한다. 깨어있지? 다 알고 있어. 대답해봐. 무슨 말이라도 좋으니까. 이런 식이다. 분명 목소리는 틀림없이 여자친구인데 말하는 방식이 평소 내가 알던 그녀와는 너무도 달랐다. 처음 들었을 때는 놀라서 말도 안 나올 정도였지만 요새는 그냥 기분 나쁜 잠꼬대구나 하면서 지내고 있었다. 어느 날 늦게까지 깨어있는 여자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해봤다. 역시 여자친구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새벽이 되어 다시 여자친구가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난 지금까지 그녀에게 들었던 것 중 가장 기분 나쁜 한마디를 듣고 말았다. 너 도대체 얘한테 무슨 말을 한 거야? 딱딱딱. 중고차의 비밀. 과거 난 중고차 경매장에서 일했다. 평소처럼 차량 경매가 끝나고 며칠 후 갑자기 고객에게서 전화가 왔다. 사실 중고차 거래다 보니 크고 작은 클레임은 많을 수밖에 없었다. 워낙에 잦은 일이라 매뉴얼도 있었고. 그런데 이번에 걸려온 전화는 달랐다. 수화기 넘어 들려오는 목소리는 분노가 아니라 어딘지 모를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다. 차 안 룸미러에 여자가 비쳐요. 순간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갔다. 장난 전화인가 싶기도 했고. 하지만 그렇다고 끊어버릴 수도 없어 일단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기로 했다. 너무 기분 나빠서 이 차 그냥 반품하고 싶어요. 잘못 본 게 아니라니까요.
결국 우리 쪽에서 반품을 받아들이면서 상황은 일단락됐다. 반품된 차는 간단한 점검을 마치고 곧바로 다른 중고차 판매점으로 팔려갔다. 영구차로 사용된 이력은 여전히 숨긴 채. 룸미러의 여자가 비치는 그 차는 지금도 어딘가를 달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내 몸은 내가 지켜야 하니까. 요즘 우리 동네는 거의 매일 저녁 괴한의 칼부림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일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니 경찰도 별 도움이 안 되기 시작했다. 매일 야식을 사러 가는 게 일상인 나는 만일을 대비해 칼을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 내 몸은 내가 지켜야 하니까. 오늘도 늦은 밤 편의점에 갔다. 아무도 없는 길을 홀로 걸어 돌아오는데 불현듯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혹시 괴한? 분명 나를 앞질러 가서 배를 찌르려 들 거야. 나는 주머니 안에 든 칼을 꽉 쥐었다. 마침내 놈이 내 앞을 지나가고 표정 없는 눈이 천천히 나를 바라봤다. 나는 위험을 감지하고 한 발 먼저 칼을 휘둘렀다. 오늘 밤에만 벌써 4번째다. 이런 흉악 범죄는 도대체 언제쯤 끝나려나. 모지방의 해변 마을에 언젠가부터 여자아이의 출산율이 높아졌다. 어쩌다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심각한 기형아였고 마을엔 멀쩡한 남자가 사라져갔다. 인구 불균형으로 소멸이 다가오자 사람들은 이성이 마비되었고 우연히 마을에 흘러들어온 남자 여행객을 술에 잔뜩 취하게 만들어 젊은 여자들에게 아이를 가지도록 했다. 그 후 쓸모가 없어진 남자들은 자고 있는 사이 죽여 토막내도 태어난 기형아들과 함께 바다에 버렸다. 그렇게 수년간 바다에 시체를 버리자 어느 날 바다에서 괴물이 나오기 시작했다. 물고기에 사람 손발이 달린 듯한 기괴한 모습의 반어인은 밤마다 사람을 잡아먹었고 그렇게 채 일주일이 못 되어 해변 마을의 인간은 모두 소멸당하고 말았다. 가끔 남편 같은 게 집에 온다. 출장 중이라 돌아올 리가 없는데도. 남편이 캐나다로 출장 갔을 땐 통화하고 5분이 지나 다녀왔어 라며 집에 왔었다. 그 통화만 아니었다면 의심조차 못했을 정도로 남편 그 자체였다. 하지만 그건 어느샌가 사라져버린다. 식사를 준비하거나 시선을 돌리면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이다. 결혼하기 전부터 동거했지만 이런 일은 없었는데 어쩌면 지금 사는 집이 문제인지도 모르겠다. 이젠 슬슬 진짜 남편도 의심하게 될 정도다. 참다 못해 남편에게 말해봤지만 믿어주질 않는다.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거라면 그나마 마음이 편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착각이 아니라면, 혹시 남편으로 가장한 다른 무언가라면 언제 또 바뀌어버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정말 무서워진다. 친구 중에 여자들에게 기생하며 돈이나 뜯는 한심한 녀석이 있다. 가끔 보면 매번 다른 여자와 함께 있었다. 어느 날 그 녀석과 마주쳤는데 이번엔 여자 둘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 한심한 놈이라고 생각하며 인사만 건넸다. 잠시 밖에서 담배를 피우는데 녀석이 나왔다. 어쩐 일인지 곁에 여자가 한 명뿐이었다. 나는 무심코 나머지 한 명은 어딨냐 물었다. 녀석은 이상하다는 듯 힐끗 쳐다보고 걸어갔다. 그런데 갑자기 여자가 고개를 돌려 나를 보더니 눈을 크게 뜨고 입을 쩍 벌린 채 웃는 것이었다. 하도 기괴한 광경이라 나는 그대로 얼어버렸다. 하지만 가만히 보니 그뿐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까 본 여자들과 전혀 다른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 후 10년이 지난 지금 녀석은 아직도 행방이 묘연하다. 동네 슈퍼에서 일하던 그는 거의 매일 늦게까지 야근을 하곤 했다. 이런 그의 야근에는 사실 이유가 있었다. 동료 중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얼마 전 이혼의 돌싱인 그녀는 어째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의아할 정도의 미인이었다. 매일 일이 끝나면 그는 잔뜩 쇼핑을 했다. 그리고 계산대에 서서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느새 두 사람은 꽤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갑자기 전 남편과 재결합하게 됐다며 일을 그만둬버린다. 크게 상심한 그는 일할 의욕을 잃어 그만둘 마음을 먹고 슈퍼에 간다. 그런데 언제나 그녀가 했던 계산대에 웬 기분 나쁜 인상의 남자가 서 있는 게 아닌가. 남자는 시익 웃더니 대뜸 그에게 다진 고기 팩 하나를 건네며 말했다. 아마도 그 사람은 당신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답례가 될 것 같네요. 고기팩 안을 자세히 보니 그녀가 항상 손가락에 끼고 다녔던 반지가 들어있었다. 한밤중 창밖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낀 그녀가 눈을 떴다. 그리고 뭐에 홀린 듯 창문을 열어 아래를 보니 상복을 입은 남자와 연구차 한 대가 서 있었다. 남자는 그녀를 올려다보며 말한다. 한 번 더 다실 수 있습니다. 그녀가 놀라 당황하며 창문을 닫는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녀는 기묘한 악몽에 사로잡히고 있었다. 그녀는 눈에 띄게 야위어 같다. 언젠가 자신을 강제로 데려가는 건 아닌가 걱정하면서 결국 보다 못한 친구가 기분 전환 겸 함께 쇼핑에 나섰다. 그녀들은 쇼핑을 즐긴 후 엘리베이터 앞에 줄을 섰다. 곧 문이 열리고 모두 엘리베이터 안으로 우르르 들어갔다. 그녀도 겨우 발을 들어놓는 순간 그 소리가 들려왔다. 한 번 더 다실 수 있습니다. 불안해진 그녀가 친구와 함께 빠져나왔고 이윽고 문이 닫히며 엘리베이터는 그대로 내려가 버렸다. 왜 그래? 친구의 질문은 굉음과 비명의 순식간에 지워졌다. 엘리베이터를 지탱하는 와이어가 끊어져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것이다. 결혼을 생각하던 여자친구가 있었다. 어느 밤 늦은 저녁을 먹고 그녀를 택시 승강장에 데려다 줬다. 다음엔 언제 데이트할까? 이젠 더 못 만날지도 모르겠네. 오늘로 이별이려나?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에 나는 말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다. 무정하게도 문은 닫히고 이윽고 택시가 출발했다. 그런데 사고가 났다. 승용차가 택시 옆을 그대로 들이받은 것이다. 새빨갛게 물든 차체를 본 나는 더 이상 그녀를 만날 수 없음을 직감했다. 오늘로 이별이려나? 혹시 그녀는 이 일을 예견하고 있던 걸까? 우연이라고 넘기기엔 그녀의 말이 온몸에 소름 돋게 한다. 다음엔 혹시 내가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건 아닐까? 나는 이제 더 이상 택시를 타지 않는다.